줄로 되어 있느냐요. 그죠? 시작.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일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푸겨오리다. 가시는 그런 올두꽃을 자꾸니 설에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한 눈물 흘리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민족 고유한 시를 지을 때는 몇 박자의 시를 지을까? 음악을 지을 때는, 음악을 만들 때는 2박자, 3박자, 4박자 이렇게 4분음표가 한 박자로 기준될 때는 2박자, 3박자, 4박자가 많고 5박자도 가끔 있어요. 4분의 5박자도. 그런데 8분음표를 한 박자로 할 때는 몇 박자를 짓죠? 이렇게 박자를 했고 3박자, 6박자, 9박자, 12박자, 15박자 그렇게 해갖고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박자의 리듬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자의 수가 이렇게 모인 것을 리듬이라 하는 거예요. 음악에서. 시도 마찬가지로 그죠? 사합보시죠, 그죠? 자, 이거는 그 햄릿, 오델로, 맥베드, 리오왕 같은 희곡을 쓴 영국의 대표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젊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한 시가 소네트를 썼어요. 소네트는 이게 14줄이야. 14줄. 그래서 소네트를 우리가 단시라 그래요. 근데 소네트는 한 행이 5박자야. 5박자. 잘 한번 보여줘. 어떻게 하냐면 Should I compare the two some models? 하나, 둘, 셋, 넷, 다섯. The one more of land, more template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3줄이죠. 4줄. 하나, 이렇게 해갖고 10줄, 14줄이 되면은 한 소네트 한 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편을 쓸 때, 그런데 이제 한 시를 쓸 때는 중국 사람들은 당나라 8세기, 9세기부터 7박자의 시를 썼어요. 7박자니까 뭐라 그래, 영어로 말하면 펜타미터, 헵타미터가 되겠죠, 그죠? 헵타미터인데, 한시로 말할 때는 7원, 이렇게 합니다. 7원. 박자가 언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시 뭐 외우는 거 뭐 있나? 우헐장제 초색가 송군남포 동비가 한 음절이 한 단어면서 한 박자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시는 주로 5박자와 7박자 시를 지었고 영국 사람들은 영시를 지을 때는 15, 16세기부터 5박자 시를 지었고 우리는 주로 4박자 시를 지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행한 일편단심에 가실 줄이 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박자씩 시를 지었던 거죠. 자, 음악이 모두 일정한 박자의 결합이야. 리듬이야. 시도 박자의 결합이에요. 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도. 잘 보세요. 우리 한글은 리듬 문자라는 거예요. 한글은. 왜 그러냐면은 자음과 모음을 만들면서 자음은 길이가 짧고 모음은 길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절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1단계 한글 리듬 법칙을 하는 거예요. 또 음절이 모여가지고 박자를 만들고 박자가 모여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의 생각이 이렇게 소리하고 얽혀서 여러분들 메비우스 띠가 뭔지 알죠? 네. 메비우스 띠. 그냥 띠는 이 안하고 끝이 구분돼서 그죠? 네. 메비우스 띠를 만들면은 이론론적 메비우스 띠가 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될 때 생각하고 이 보이스 입자가 이렇게 스피지컬 그 시스템과 사이콜로지컬 시스템의 양자가 서로 만나갖고 입자들이 만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건 말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말을 하게 되면은 리듬화 되는 거야. 그냥 띠에서 메비우스가 띠가 돼야 되는 거야. 메비우스 띠가 돼야 리듬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법칙을 만드는데 근데 이 소리가 다시 전파하고 얽히게 되면 여러분들 전자기파가 됩니다. 빛의 속도로 빨리 갑니다. 자, 1단계 리듬 법칙, 2단계 리듬 법칙, 3단계 리듬 법칙을 거쳐서 우리는 말을 하는데 요게 한 박자예요. 그러면
박자를 나타내는 이 리듬골의 이름을, 박자 리듬골의 이름을 전부 내가 우리말로 지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박자를 나타내죠, 그죠? 자, 따라해보세요. 새, 오리, 장기, 웡, 독수리, 기러기, 비둘기, 종달새, 딱따구리, 새덤부기, 집비둘기, 흰물대새, 해오라기, 흰꼬리 수리, 북적새우름, 제비갈매기, 수리부엉이, 노랑알미새, 호랑지빠기, 큰부리까마귀. 박수 치세요. 전부 한 박자야. 밤생날개 뻐꾸기. 무화꽃이 예뻐요. 무화꽃이 피었어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반박자. 모든 이름들 단어는 영어는 전부 반박자예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말로 이름에서 이게 you, he, she, the, me, 이게 전부 반박자짜리입니다. V형, CV형, VC형, CVC형 이렇게. 그 다음에 나비, 매미, 꿀벌. 반박자로 치세요. 반박자로. 잠자리, 풍뎅이, 배짱이, 메뚜기. 네. 그 다음에 호랑나비, 반딧불이, 귀뚜라미, 어리꿀벌, 하루살이, 장수하늘소, 얼룩말나비, 솔잎혹파리, 오리풀매미, 어리호박벌, 왕바퀴벌레. 반박자 리듬골의 이름을 내가 우리말로 다 지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한글이란 문자, 한글 국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죠? 언제? 1443년에 만들었어요. 1443년 10월에 만들었고 집현재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 풀이를 하는 책을 짓게 만듭니다. 국민정음 해례본이. 그래서 한 2년 몇 달 걸려가지고 1446년 10월 9일 한글날 양력으로 그날에 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포한 걸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국민정음 창제를 지금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죠. 올해가 몇 돌이죠? 1447년이 첫 번째가 되니까, 그죠? 1돌이 되니까 2015년 올해는 몇 돌이 되는 거야? 569돌, 그죠? 569돌이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훈민정음이 앞으로 세상의 모든 언어를 적는 통일 문자가 됩니다. 이제 로만 알파벳, 영어를 쓰고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를 표기하는 전 세계 지금 100종의 넘는 언어들이 로마자로 쓰고 있어요. 로만 알파벳으로. 그런데 알파벳은 이렇게 쭉 풀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절 단위를 못 적어요. 소리에 리듬을 만드는 말소리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음절이에요. 음절이 모여서 리듬을 만듭니다. 말소리가, 그죠? 네, 음절이 돼야 의미가 되는 의미가 되는 형태소나 단어를 만드는데,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박자에 맞춰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을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How is the weather today? 시작.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windy. It's windy. When are you leaving? When are you leaving? 박수를 치세요. 박수. 손뼉을 치세요. 한 박자. When are you leaving? 자, 나는 아침 11시 반쯤에 출발하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는 출발했습니다. 약 11시 반쯤에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잘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I'd like to leave around 11:30 in the morning. 하나, 둘, 두 박자 쉬고. 자, 시작. I like to leave around 11:30 in the morning. 시작. I like to leave around 11:30 in the morning. 박자 맞춰서 시작. I like to leave around 11:30 in the morning. 원어민이 하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쨍쨍해야 되는데요. 박자 리듬이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청각신경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곡이 쟁쟁하게 맴돌아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냥 저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말로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청해력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외국어 문장들은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그 문장에 멜로디 리듬 악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I'd like to live around 11:30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I'd like to live around 11:30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말 이렇게 하나 저는 아침 11시 반쯤에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나? 아니죠. 저는 아침 11시 반쯤에 출발하고 싶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말을 할 때 리듬미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리듬골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예요. 한 박자 리듬골, 반 박자 리듬골들을 여러분들이 리듬골에 맞춰서 박자 리듬골에 맞춰서 반드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워서 머릿속에 그 소리가 쟁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들을 한번 외우세요. 자, 다음 문장 보세요. 저와 함께 영화 보러 가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박자에 맞춰서 두 박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억양으로 나눠진다 그래. 자, 시작.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with me?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with me? 시작.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with 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LA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싶어요. I would like 뭐뭐 하고 싶어요. Make a reservation 예약하고 싶다. To LA행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to LA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박자 리듬의 문장입니다. 두 개의 억양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빨리 템포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to LA. 시작.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to LA. 시작.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to LA.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문장들은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서 그대로 원어민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What can we do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어떻게 하면 What can we do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시작. What can we do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영어는 강세 언어이기 때문에 what의 1강세가 do의 2강세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what can we 세 개 단어가 모여서 한 음절짜리죠, 그죠? 그러면은 what can we 하는 이 리듬골에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 이게 뭔가 5개짜리 해오라기 다음에 5개짜리 뭐죠? 호랑지박인가? 그 다음에 problems 해오라기. 그러니까 what can we do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What can we do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그랬더니 내 생각으로는 법을 어기는 회사들을 응징해야 된다고 해요. I think we should crack down on companies who break the laws. 말을 할 때는 이들에 맞춰서 I think we should crack down companies who break the law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박자 리듬의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I think we should crack down companies who break the laws. 좀 천천히 템포를 늦게 해도 되고 느리게 빠르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이 문장들을 외워야 된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He has a good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but he hasn't taken it seriously yet. 이 말을 할 때 네 박자 리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 has good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but he hasn't taken it seriously yet. 이렇게 뚜루루루 올라갔다 뚜루루루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전체 그 운율의 리듬을 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He has good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시작. He has good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but he hasn't taken it seriously yet. 시작. But he hasn't taken it seriously yet. 이런 네 박자짜리의 문장들, 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한 1000개의 문장을 외우게 되면은 이제 그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훈련에 있어서의 리듬에 따라 가지고 그 문장들을 분석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제 앞으로 반이 만들어져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소리를 지금 이제 어디 CNN 뉴스나 뭐 한번 나오는 거 있으면은 우리는 이 Now, Steve Jobs trained his own brain. Steve Jobs wasn't only a pioneer in computer technology, he was also a pioneer in the technology of the brain.
by Jeffrey James, posted at Inc.com. Steve Jobs is one of the 2 or 3 greatest icons of high tech, rivaled only by Bill Gates and perhaps Mark Zuckerberg. He's mostly known for his legendary ability to create innovative, groundbreaking products. What's less known? 뭐라고요? 알아들은 사람 손들어. 스티브 잡스. 대단히 실력이 없구나. 대충 알아들었죠, 그죠? 뭐 스티브 잡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뭐 마크 쪼크버그가 어쩌고 뭐가 나왔죠, 그죠? 어쩌고 들어가래요. 자, 우리는 이 문장들을, 이 뉴스 문장들을, 교과서의 문장들을, 재미있는 동화책 이야기든 소설책 이야기를 전부 리듬 분석해갖고 계속 몇 번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훈련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말을 듣고 이해하듯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어를 배울 때는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해서 무슨 뜻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하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부터. 교과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전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서 한 1000개 문장까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 회화 문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음악이 리듬이고 시가 리듬이듯이 인간의 언어도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자로 표기하는 문자가 우리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리듬 문자라는 거예요. 리듬 문자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어가 인류 공용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장은 might have PP용법이죠. You might have forgotten to bring your mobile phone after we left the restaurant.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깜빡 잊었을 수도 있어. 식당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져오는 것을 그 말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체로 You might have forgotten to bring your mobile phone after you left the restaurant. 딱 한 박자 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치고 You might have라는 것이 3음절의 그 세 개 음절의 단어 세 개가 한 음절씩이니까 세 단어죠. 요게 한 박자를 만들고 요게 forgotten이 한 박자를 만들고 to bring your 한 박자 만들고 mobile phone 한 박자 만들고 after we 한 박자 만들고 left the 이게 왜 네파가 돼가 left 안 하고 이게 left the restaurant 한 박자 이렇게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You might have forgotten to bring your mobile phone after you left the restaurant. 시작. You might have forgotten to bring your mobile phone after you left th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이 원래 이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것은 원어민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가르치면 참 좋아요. 원어민 목소리 고태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분석된 문장을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항상 또 친구하고 같이 막 말을 하면서 서로 리듬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그룹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루에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 분이고 두 분이고 세 번, 네 번씩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공부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오늘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문장 정도 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냥 간단한 문장뿐만 아니라 긴 문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전에 나온 텔레비전의 문장이라든가 뉴스 문장이라든가 이런 문장 이거는 대체적으로 연설문이에요. 이 교과서에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혹시? 자, 이 문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호락호락한 문장이에요. 첫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첫 문장. 근데 이것을 그냥 읽고 해석만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읽고 해석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문장을 문법적으로 단어 어휘를 무슨 뜻으로 무슨 내용인가를 잘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잘 알고도 그래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능에서는 이제 22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와요. 청해력 문제는 오히려 별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어려운데 독해력에 나오는 문제를 리딩 컴프레hension의 문제들을 오늘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진짜 독해력 실력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독해로 해버리면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독해력의 문제들을 리듬 분석해가지고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직청직해 법칙을 밝혀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박자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어순이 영어는 우리하고 어순이 어떻게 다르죠?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예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어나 목적어로는 그 명사나 명사구를 갖다가 꾸며주는 말들, 관형어가 길면은 영어는 전부 뒤로 가고요. 뒤로. 그죠? 관계문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하려면 뒤로 해석하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말은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그래도 되죠. 그죠?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영어의 어순에 맞게 우리가 그때 듣는 순서대로 그대로 맞춰가야 되는데 바로 주어니 서술어니 목적어니 관형어니 부사어니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단 말은 문장의 성분의 배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그것을 철저히 지켜요. 철저히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어순의 언어라 그러고 영어는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엄격하게 그 순서가 지켜지는 성분의 배열 순서가 지켜지는 언어라 해갖고 항상 그 영어의 어순으로 그 다음에 주어고 서술어고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박자하고 대응이 돼요. 박자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봐. 87회 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유속에 잉태되고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 위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영어를 읽을 때 어떻게 했어?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굉장히 긴 문장. 이건 6박자 리듬의 문장이에요. 6박자 문장. 이 말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Fourscore and 7 years ago 하면 어떻게 몇 년? 스코어가 20이니까 80하고도 7년 전에 그죠? Our fathers 주어죠. 그죠? 우리 조상들은 탄생시켰어요.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이 대륙 위에 a new nation 새로운 나라를 우리 조상들은 탄생시켰어요. 이 대륙 위에 새로운 나라를 주어, 서술어, 부사어, 목적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절이 뒤에 오는 거 뒤에. 그러니까 걔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먹었어요. 밥을 엄마가 만들어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거를 그 꾸며주는 말을 그 수식어를 뒤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영어는 조금만 길면 다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먹었어요. 밥을 엄마가 만들어준 그렇게 말하나? 나는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길어진 뒤에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잘 보세요. 제1억양구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Fourscore 한번 따라해보세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그러면 80하고도 7회 전에 이건 독립어니까 상관없죠. 그죠? 두 박자가 되는 거예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오늘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서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세웠습니다. 이 대륙 위에 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억양구를 보세요. 두 번째 억양구가 conceived in liberty 자유 속에 잉태된 관형으로 네이션을 꾸밀 수 있는 식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그 나라는 자유 속에 잉태되고 그리고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명제에 봉헌되었는데요. 그 명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긴 문장을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love you 두 박자로 말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사랑해요 당신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듣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훈련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 오고 이렇게 서술을 뒤로 보내고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직독직해도 잘 안 되고 직청직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그렇게 항상 대응을 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분석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이게 6박자 리듬이에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then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know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할 때.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e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not dedicate, we cannot consecrate, we cannot hallow this ground